어떤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남산공원의 차가운 아침, 맨발의 5살 소년이 생존을 위해 캔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손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세상이 그에게 준 모든 고통을 이겨낸 순수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20년 동안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온 한 여인이 그 소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소년의 순수한 포옹 한 번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소년은 단순한 거리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영원히 잃었다고 믿었던 과거와 연결된 살아있는 비밀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물건들, 그가 하는 말들, 그가 아는 것들은 모두 불가능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화재 속에서 죽었다고 믿었던 누군가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지금 그림자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상실과 재회의 이야기입니다. 용서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어떻게 가장 부서진 마음들조차 다시 이어붙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찢고 눈물을 쏟게 만들고 결국 희망으로 채워줄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어떤 순간들은 소리 없이 가슴을 찢는다. 남산 공원의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를 핥히듯 들어오는 그 순간 5살 미구엘리토는 맨발로 서서 자신의 몸집보다 큰 캔 자루를 끌고 있었다. 그의 발가락은 추위에 붉게 물들어 있었고 얼굴엔 먼지가 지워지지 않은 채 굳어 있었다. 아이의 옷은 너무 오래 씻지 못해 딱딱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세상이 그에게 준 모든 고통과 대조되는 온화함을 담고 있었다. 공원 곳곳에서 가족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갔다. 하지만 미구엘리토에게 그들의 웃음소리는 다른 세상에서 오는 것처럼 멀게만 들렸다. 아이는 쓰레기통을 뒤지며 조용히 움직였다. 마치 그림자처럼,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때때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힐끔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불편함, 죄책감, 그리고 빠른 망각. 미구엘리토는 이미 익숙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불편함이라는 것을. 그의 작은 손이 또 하나의 캔을 집어 들었을 때 그 손가락에 난 작은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통증은 배고픔보다 약했다. 자루가 반쯤 찾아 미구엘리토는 잠시 벤치 근처에서 멈춰섰다. 호흡이 거칠어졌다. 너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무거운 삶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한 여자에게 닿았다. 도냐 엘로이사, 55세. 그녀는 공원 벤치에 완벽하게 곧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옷은 명품이었다. 손목의 시계는 햇빛에 차갑게 빛났다. 하지만 그 모든 완벽함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텅 빈 눈,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눈. 그녀는 손에 빈 음료수 캔을 들고 있었지만 그것을 버릴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미구엘리토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어른들은 때때로 화를 냈다. 특히 자신 같은 아이들에게. 하지만 그는 배가 고팠고 그 캔이 필요했다. 실례합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캔,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엘로이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미구엘리토를 보았을 때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아주 깊은 곳에서.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캔을 내밀었다.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미구엘리토가 캔을 받았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엘로이사를 껴안았다. 갑작스럽고 순수하고 완전히 계산 없는 포옹이었다. 아이의 작은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그의 머리가 그녀의 배에 닿았다. 더러운 옷에서 나는 거리의 냄새와 아이 특유의 달콤한 향기가 섞여 그녀의 코를 찔렀다. 엘로이사의 몸이 돌처럼 굳었다. 그 냄새, 그 정확한 냄새. 수년 전 그녀가 묻어버린 그 냄새. 그녀의 아들이 그녀를 껴안을 때 나던 바로 그 냄새.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목구멍이 조여왔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아이를 밀어내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와 그리움이 동시에 그녀를 짓눌렀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미구엘리토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 웃음, 그 순수한 상처받은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웃음. 엘로이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난 20년 동안 울지 않았다. 울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더러운 아이 앞에서
그녀의 철옹성 같은 방어막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너는? 그녀의 목소리가 깨졌다. 너는 혼자 사니? 미구엘리토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웃고 있었다. 마치 혼자 사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엄마는 하늘에 있어요. 아빠도요. 그래서 저는 캔을 모아요. 캔을 많이 모으면 빵을 살 수 있거든요. 엘로이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미구엘리토는 자루를 다시 매며 돌아서려 했다. 잠깐, 엘로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어디서 자니? 공원이요? 아이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여기 좋아요. 별도 보이고. 엘로이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지갑을 꺼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돈을 제대로 꺼낼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미구엘리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주머니. 저는 일해서 버는 거예요. 공짜로 받으면 안 돼요. 그 자존심. 그 순수한 자존심이 엘로이사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그럼 내 집에 와서 청소를 도와줄래? 그러면 밥을 주고 잠도 자게 해줄게. 미구엘리토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정말이야.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 청소 잘해요. 그렇게 예상치 못한 만남이 시작되었다. 엘로이사가 미구엘리토를 자신의 고급차로 데려갈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왔다. 수군거림이 들렸다. 하지만 엘로이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처음으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다른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목적. 차 안에서 미구엘리토는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그의 작은 손이 부드러운 가죽 시트를 만졌다. 정말 부드러워요. 그가 속삭였다. 엘로이사는 백미러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몰랐다. 이 아이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이 아이가 그녀가 묻어버린 과거를 다시 끄집어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아이가 그녀가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한 무언가를 돌려줄 것이라는 것을. 저택에 도착했을 때 미구엘리토는 입을 벌린 채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여기가 집이에요? 그래, 엘로이사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을 열 때 엘로이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미구엘리토가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거실에 걸린 사진을 보았다. 젊은 엘로이사가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저 아이는 누구예요? 미구엘리토가 물었다. 엘로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사진은 수년 동안 덮여 있었다. 누가 덮개를 벗긴 걸까? 아무도 아니야.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미구엘리토는 사진을 계속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스쳤다. 마치 그가 그 아이를 아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속삭였다. 너무 작은 목소리로 엘로이사가 거의 듣지 못할 정도로. 형이 말했어요. 엄마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엘로이사의 심장이 멈췄다. 뭐라고 했니? 하지만 미구엘리토는 이미 돌아서서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마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 엘로이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미구엘리토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형이 말했어요. 엄마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그 말은 불가능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녀의 아들은 죽었다. 20년 전에 서초 보육원에서 일어난 화재로. 그녀는 작은 관을 땅에 묻었다. 작은 이름표를 묘비에 새겼다. 민한, 그녀의 아들. 그녀가 버렸던 아들. 새벽 3시 엘로이사는 일어나 복도를 걸었다. 저택은 고요했다. 너무나 고요해서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그녀는 객실 문 앞에 멈춰 섰다. 미구엘리토가 자고 있는 방. 문을 살짝 열었을 때 달빛이 아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깨끗이 씻긴 얼굴, 부드러운 침대 시트 위에 누운 작은 몸.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엘로이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미구엘리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부드러웠다. 아이의 냄새가 그녀의 코를 찔렀다. 비누 냄새. 깨끗한 아이의 냄새. 하지만 그 밑에는 여전히 그 냄새가 남아있었다. 그녀의 아들이 가졌던 그 특별한 냄새. 왜 너는 그런 말을 했니? 그녀가 속삭였다.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시켰니? 미구엘리토는 잠결에 몸을 뒤척였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엘로이사는 귀를 가까이 댔다. 형은 항상 기다려.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엘로이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입을 막았다. 울음소리가 나오지 않게, 아이를 깨우지 않게. 하지만 그녀의 몸은 흔들렸다. 격렬하게, 통제할 수 없이. 왜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누가 그에게 가르친 걸까? 다음날 아침 미구엘리토는 밝은 얼굴로 일어났다. 그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침대에서 잔 것이었다. 그의 눈은 반짝였다. 아주머니, 오늘 제가 청소할게요. 약속했잖아요. 엘로이사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수면 부족과 혼란으로 인해. 아니야, 미구엘리토. 오늘은 쉬어. 너는 아이야. 일할 필요 없어. 하지만 약속했는데요. 아이가 고집했다. 저는 공짜로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존심. 5살 아이가 가져서는 안 되는 자존심. 엘로이사의 가슴이 또다시 조였다. 그래, 그럼 정원을 정리해 줄래? 낙엽이 많거든. 미구엘리토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달려갔다. 엘로이사는 아이가 나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오래된 벨벳 상자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이 상자를 연 것이 몇 년 만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뚜껑을 열자 먼지가 날렸다. 안에는 작은 물건들이 있었다. 아기 신발 한 켤레, 파란 양말 하나,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3살쯤 된 미나니 그녀를 올려다보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 그 순수한 웃음. 그녀는 그 웃음을 지킬 수 없었다. 엘로이사의 손가락이 파란 양말을 만졌다. 양말 하나만. 짝은 잃어버렸다. 화재 당일, 그녀가 보육원에 달려갔을 때 그들이 그녀에게 준 유일한 것. 그녀는 그것을 20년 동안 간직했다. 벌로. 창문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미구엘리토의 웃음소리. 엘로이사는 창문으로 다가가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정원에서 낙엽을 모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낙엽으로 놀고 있었다. 던지고, 웃고, 그 안에서 굴렀다.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잊은 것처럼. 엘로이사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다. 작지만 진실한 미소.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정원 끝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울타리 너머. 그림자. 키가 큰 남자의 그림자. 그 그림자는 미구엘리토를 지켜보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엘로이사의 혈액이 얼어붙었다. 누구세요? 그녀가 창문을 열며 소리쳤다. 그림자가 사라졌다. 순식간에 마치 처음부터 거기에 없었던 것처럼. 미구엘리토는 고개를 들어 엘로이사를 보았다. 무슨 일이세요, 아주머니? 너 방금 누군가 봤니? 저기 울타리 근처에?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없었어요. 엘로이사는 밖으로 달려나갔다. 맨발로. 정원을 가로질러 울타리로.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발자국도 흔적도 없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이 아팠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미구엘리토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엘로이사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엘로이사는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순수함으로 가득했다. 걱정으로.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아주머니가 잠시 이상한 걸 본 것 같아. 유령이요? 미구엘리토가 진지하게 물었다. 엘로이사는 얼어붙었다. 왜 유령이라고 생각하니? 형이 말했어요. 유령들은 사랑하는 사람 곁에 남는다고. 그들이 걱정되어서요. 엘로이사의 입술이 떨렸다. 내 형은 너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줬나 보구나. 네. 미구엘리토가 밝게 대답했다. 형은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말은 못했지만 손으로 많은 걸 말해줬어요. 말을 못했다고? 네. 형은 번거리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형은 항상 이걸 만지작거렸어요. 미구엘리토가 목에 걸린 작은 금속 열쇠고리를 보여주었다. 엘로이사의 세계가 멈췄다. 그 열쇠고리, 그 정확한 디자인, 작은 새 모양. 그녀가 미난에게 준 열쇠고리. 그의 3번째 생일에. 어디서 그걸 받았니? 형이 줬어요. 형이 가기 전에. 형은 말했어요. 이걸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불이 모든 걸 가져가지 않았다고. 엘로이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열쇠고리를 만졌다. 차갑고 익숙한 금속. 그녀는 그것이 진짜라는 걸 알았다. 모조품이 아니었다. 그녀가 직접 주문 제작한 것이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내 형은 지금 어디 있니? 미구엘리토의 얼굴이 슬퍼졌다.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가버렸어요. 형은 말했어요.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엘로이사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너무 세게.
미구엘리토가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하지만 그녀는 놓을 수 없었다. 이 아이가 그녀의 아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어떻게든. 그날 밤 엘로이사는 다시 서재로 갔다. 벨벳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상자 안에 파란 양말 옆에 작은 종이가 접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낸 적이 없었다. 그것은 거기에 없었어야 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어린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나를 찾지 마세요. 엄마가 슬퍼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엘로이사는 그 쪽지를 들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은 통제할 수 없이 떨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다. 글씨는 분명 어린아이의 것이었다. 삐뚤빼뚤하고 서툴렀지만 각 글자마다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어떻게 이 쪽지가 여기에 있는 걸까? 이 상자는 20년 동안 잠겨 있었다. 아무도 열지 않았다. 엘로이사 자신도 수년 동안 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쪽지는 마치 어제 쓰인 것처럼 선명했다. 그녀는 이를 가슴에 꽉 눌렀다. 숨이 가빠졌다. 방이 좁아지는 것 같았다. 벽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울고 싶었다. 하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숨만 헐떡일 뿐이었다. 아주머니? 미구엘리토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다. 작고 걱정스러운 목소리. 엘로이사는 재빨리 쪽지를 상자에 다시 넣고 뚜껑을 닫았다. 그녀는 얼굴을 닫고 일어섰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버텼다. 문을 열었을 때 미구엘리토가 잠옷을 입고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왜 안 자니? 엘로이사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부드러웠다.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말했다. 누군가 우는 소리요. 엘로이사는 멈췄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확신했다. 하지만 미구엘리토는 뭔가를 들은 것이 분명했다. 아주머니가 우셨어요? 아이가 물었다. 그의 작은 손이 엘로이사의 손을 잡았다. 엘로이사는 무릎을 꿇으었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수한 눈, 걱정으로 가득한 눈. 아니야. 그녀가 거짓말했다. 아주머니는 괜찮아. 거짓말이에요. 미구엘리토가 조용히 말했다. 형이 말했어요. 어른들은 슬플 때 거짓말한다고. 혼자 감당하려고 해서요. 엘로이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내 형은 정말 똑똑한 아이였나 보구나. 네. 미구엘리토가 웃었다. 형은 모든 걸 알았어요. 형은 아주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엘로이사의 혈액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형이 그랬어요. 언젠가 슬픈 아주머니를 만나게 될 거라고. 그 아주머니는 형을 닮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형이 말했어요. 그 아주머니를 찾으면 이걸 주라고. 미겔리토가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냈다. 그것은 작은 천 조각이었다. 낡고 해진. 하지만 엘로이사는 그것이 무엇인지 즉시 알아봤다. 파란 양말의 짝,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짝. 엘로이사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천의 질감, 냄새, 모든 것이 일치했다. 이것은 진짜였다. 그녀 아들의 양말이었다. 어디서 이걸 얻었니? 형이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형의 가장 소중한 거였어요. 형은 말했어요. 이건 형 엄마가 형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형은 그걸 절대 놓지 않았어요. 엘로이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미구엘리토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소리내어. 통제할 수 없이 20년 동안 쌓인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녀의 몸은 경련했다. 아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요, 아주머니. 형이 말했어요. 눈물은 나쁜 게 아니라고. 눈물은 마음이 치유되는 거라고. 그 말에 엘로이사는 더욱 세게 울었다. 미구엘리토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고 있었다. 마치 그가 어른이고 그녀가 아이인 것처럼. 얼마나 지났을까? 엘로이사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그녀는 미구엘리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너는 내 형을 정말 사랑했구나. 네, 아이가 웃었다. 형은 제 영웅이었어요. 형은 저를 지켜줬어요. 다른 아이들이 저를 괴롭힐 때도요. 형은 말은 못했지만 눈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형의 눈은 아주머니 눈이랑 똑같았어요. 엘로이사의 심장이 멈췄다. 뭐? 슬픈 눈이요. 뭔가 잃어버린 사람의 눈이요. 그 순간 엘로이사는 결심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다. 미구엘리토가 나타난 것, 그가 가진 물건들, 그가 하는 말들, 모두 그녀의 아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다음 날 엘로이사는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최고의 탐정.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서초 보유권, 화재, 민한, 그리고 미구엘리토. 탐정은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도냐 엘로이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년 전 그 화재, 공식 기록에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당시 사망한 아이들의 신원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육권 측에서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했죠. 엘로이사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뜻입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사할 가치는 있습니다. 그날 밤 엘로이사는 미구엘리토를 재우고 다시 서재로 갔다. 그녀는 상자를 열고 모든 것을 꺼냈다. 신발, 양말 한 켤레, 사진, 그리고 쪽지. 그녀는 각각을 천천히 살펴봤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것을. 보육원 기록번호 117, 민한, 입소일 2003년 3월 15일. 엘로이사는 컴퓨터를 켰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서초 보육원 기록을 검색했다. 그리고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 기록번호 121은 화재로 사망한 아이가 아니었다. 기록에는 실종이라고 적혀 있었다. 실종, 사망이 아니라. 엘로이사의 손이 떨렸다. 화면이 흐려졌다. 눈물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미난이 살아있다는 뜻일까?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한밤중에 엘로이사는 전화를 받았다. 도냐 엘로이사. 탐정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초 보육원에서 일했던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당신 아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엘로이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녀는 말했습니다. 미난이 화재 당일 다른 아이와 함께 탈출했다고. 두 아이가 함께 도망쳤다고. 하나는 말을 했고 하나는 벙거리였다고. 엘로이사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도냐 엘로이사. 탐정이 계속했다. 그 번거리 아이, 그 아이가 항상 파란 양말 한 짝을 목에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전화가 엘로이사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미나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미구엘리토는 그를 알고 있었다. 엘로이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미난의 얼굴이 보였다. 3살 때 얼굴, 웃고 있는 얼굴. 그리고 그 얼굴이 점점 자라나서 미구엘리토의 나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가 놓친 모든 순간들, 그녀가 함께하지 못한 모든 시간들, 그것들이 영화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새벽이 되자 엘로이사는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것이 있었다. 결이.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찾아야 했다. 거실로 내려갔을 때 미구엘리토는 이미 깨어 있었다. 아이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은 목에 걸린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엘로이사가 다가가자 아이는 고개를 돌렸다. 아주머니, 안 주무셨어요? 미구엘리토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엘로이사가 아이 옆에 앉으며 말했다. 미구엘리토, 내가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네 형에 대해서. 아이의 눈이 슬퍼졌다. 형이요? 응. 네 형의 이름이 뭐였니? 미구엘리토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형은 말을 못했으니까 이름을 말해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형을 그냥 형이라고 불렀어요. 엘로이사 가슴이 조였다. 그럼 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니? 네. 아이가 밝게 대답했다. 형은 키가 컸어요. 저보다 훨씬 컸어요. 그리고 눈이 슬펐어요. 항상 슬픈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를 볼 때는 웃었어요. 눈이 어떤 색이었니? 어두웠어요. 정말 어두웠어요. 그리고 형의 손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엘로이사의 심장이 멈췄다. 화상 자국. 탐정이 말한 화재.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왼손이었니? 오른손이었니? 왼손이요? 여기요. 미구엘리토가 자신의 왼손 손등을 가리켰다. 형은 그걸 항상 숨겼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무서워할까 봐요. 엘로이사는 눈을 감았다. 미난. 그녀의 미난. 화재에서 살아남았지만 그 증거를 몸에 지니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미구엘리토, 형이 어디로 갔는지 정말 모르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이 스쳤다. 공포 같은 것. 형은 어느 날 말했어요. 손으로요. 형은 꼭 가야 할 곳이 있다고.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고. 그리고 형은 제게 이걸 줬어요. 미구엘리토가 다시 열쇠고리를 만졌다. 형은 제게 약속하라고 했어요. 슬픈 아주머니를 만나면 이걸 주라고. 그게 언제였니? 1년 전이요. 형이 떠난 지 1년이 됐어요. 1년 동안 미나는 어디 있었을까?
무엇을 했을까? 왜 그녀를 찾지 않았을까? 그날 오후 탐정이 저택을 방문했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왔다. 엘로이사는 그를 서재로 안내했고 미구엘리토는 정원에서 놀게 했다. 찾으셨습니까? 엘로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들을 꺼냈다. 도냐, 엘로이사,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입니다. 서초 보육원의 기록은 조작되었습니다.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 아이들 중 최소 3명이 실제로는 실종되었습니다. 보육원 측에서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엘로이사는 주먹을 쥐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의도적으로 숨긴 겁니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탐정이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 속에는 2명의 아이가 있었다. 하나는 10살쯤 되어 보였고 다른 하나는 5살쯤이었다. 큰 아이가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사진은 흑백이고 흐릿했지만 엘로이사는 큰 아이의 얼굴에서 뭔가를 느꼈다. 익숙함을. 이게 누구입니까? 간호사가 보여준 사진입니다. 화재 직전에 찍힌 것입니다. 큰 아이가 미난입니다. 작은 아이는 확실하지 않지만 간호사는 그 아이도 나중에 보육원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엘로이사는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이었다. 10살의 미난. 그녀가 본 적 없는 모습. 그녀가 함께하지 못한 성장. 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엘로이사의 목소리가 깨졌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 목격 정보가 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서 누군가 화상 자국이 있는 젊은 남자를 봤다고 합니다. 그는 노숙자들을 돕고 있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나눠주고 아이들을 보살피고. 엘로이사는 일어났다.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도냐, 엘로이사, 서두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정말 당신 아들이라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엘로이사가 소리쳤다. 20년을 기다렸어요. 20년 동안 그가 죽었다고 믿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미구엘리토가 눈물을 흘리며 뛰어들어왔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엘로이사는 즉시 아이에게 달려갔다. 무슨 일이니? 저기 정원에 누군가 있었어요. 키가 큰 남자요. 그 사람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미구엘리토가 흐느꼈다. 뭐라 그랬니? 그 사람이 손으로 말했어요. 엄마를 찾았구나. 엘로이사는 창문으로 달려갔다. 정원을 내려다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맨발로 정원을 가로질러 울타리로 거리를 둘러봤다. 민한! 그녀가 소리쳤다. 민한!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이 나무잎을 흔들었다. 엘로이사는 무릎을 꿇었다. 잔디 위에. 그녀는 주먹으로 땅을 쳤다. 왜 나타나지 않는 거니? 왜 멀리서만 보는 거니? 탐정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도냐, 엘로이사. 아마도 그는 두려운 것 같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고? 엘로이사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왜 자기 엄마를 만나는 게 무섭단 말입니까? 당신이 그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엘로이사의 가슴을 찔렀다. 칼처럼 날카롭게.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미난을 버렸다. 3살 때 보육원에 맡기고 다시 찾지 않았다. 그녀는 어렸고 무서웠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미난에게 그런 변명은 의미가 없었다. 그날 밤 엘로이사는 미구엘리토와 함께 거실에 앉았다. 아이는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었다. 엘로이사는 그를 안고 천천히 흔들었다. 미구엘리토, 형이 너에게 뭐라고 더 말했니? 내 대해? 아이는 잠시 생각했다. 형은 말했어요. 아주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라고. 그래서 형은 아주머니를 용서한다고. 하지만 형은 아주머니 앞에 설 용기가 없다고. 엘로이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왜? 왜 용기같이 없다고 대체니? 형은 말했어요. 자기가 아주머니를 실망시킬까 봐요. 자기가 완벽하지 않아서요. 엘로이사는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미나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 미나는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다. 엘로이사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미난이 그녀에게 오지 않는다면 그녀가 그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미구엘리토. 그녀는 이 아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했다. 이 아이가 거리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했다. 탐정의 도움으로 엘로이사는 아동복지과에 연락했다. 담당 사회복지사인 박지수는 그날 오후 저택을 방문했다. 그녀는 30대 중반으로
날카로운 눈과 차분한 태도를 가진 여성이었다. 엘로이사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하고 미구엘리토에게 정원에서 놀라고 했다. 도냐 엘로이사, 박지수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입양 신청서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엘로이사가 대답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다. 미구엘리토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남산 공원에서. 그 아이는 혼자 캔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박지수는 노트에 뭔가를 적었다. 그 아이의 배경에 대해 조사했으면 터사했습니까?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지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친척도 없습니다. 흥미롭네요. 박지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뭔가 의심스러운 톤이 섞여 있었다. 실은 제가 미구엘리토의 기록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엘로이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아이의 발목에 있는 흉터입니다. 매우 특이한 형태의 흉터죠.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보육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서초 보육원이었습니다. 엘로이사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서초 보육원이라고요? 네, 그곳은 20년 전 화재로 폐쇄되었죠. 하지만 그 전에 그곳 아이들은 모두 특별한 식별 표시를 받았습니다. 발목에 작은 문신이요. 보육원 기록 번호였습니다. 미구엘리 흉터는 그 문신을 지우려고 한 흔적처럼 보입니다. 엘로이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박지수는 그녀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도냐 엘로이사, 혹시 이 아이를 입양하려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잃어버린 자녀를 대신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엘로이사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그녀는 거짓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도 두려웠다. 저는 오래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미구엘리토를 입양하려는 것은 그 때문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많습니다. 박지수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유독 이 아이를 선택했죠. 왜입니까? 엘로이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겔리토가 민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 아이가 그녀의 아들에 대한 마지막 실말이라는 것. 박지수는 한숨을 쉬었다. 도냐 엘로이사, 저는 이 입양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리평가도 받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6개월입니다. 6개월? 엘로이사가 소리쳤다. 그동안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거리로 돌려보낼 겁니까? 임시 위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식 입양은 심사가 끝난 후에만 가능합니다. 그날 밤 엘로이사는 미구엘리토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아이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저녁을 먹었다. 하지만 잠들 시간이 되자 미구엘리토는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저 혼자 자도 돼요? 아이가 물었다. 왜? 무슨 일이? 어젯밤에 창문 밖에서 누군가 저를 봤어요. 엘로이사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누구를 봤니? 키가 큰 남자요. 형 같았어요. 하지만 형은 웃지 않았어요. 형은 슬퍼 보였어요. 그리고 무서워 보였어요. 엘로이사는 즉시 경비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CCTV 영상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어젯밤 정원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다. 적어도 카메라에는 환영을 본 것 같습니다. 경비 팀장이 말했다. 아이가 피곤해서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엘로이사는 알고 있었다. 미구엘리토는 환영을 본 것이 아니었다. 미난이 거기 있었다. 그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왜 다가오지 않는 걸까? 그날 밤 늦게 엘로이사는 미구엘리토를 자신의 침대에 재웠다. 아이는 그녀 품에 안겨 잠들었다. 엘로이사는 아이의 부드러운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민한을 직접 찾으러 가야 한다고. 다음날 아침 탐정이 긴급 전화화를 걸어왔다. 도냐 엘로이사,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노숙자 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당신 아들을 봤다고 합니다. 확실하다고 합니다. 언제입니까? 어젯밤입니다. 그는 쉼터에 음식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구엘리토에 대해 물어봤다고 합니다. 엘로이사의 심장이 뛰었다.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그 아이가 안전한지, 그 아이가 행복한지, 그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눈물이 엘로이사의 눈에서 흘러내렸다. 미나는 미구엘리토를 걱정하고 있었다. 여전히 그 아이를 보살피고 있었다. 멀리서지만.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쉼터 관계자가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놓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뭔가를 남겼습니다. 무엇을 남겼습니까? 편지입니다. 당신 앞으로. 엘로이사는 즉시 차를 타고 쉼터로 향했다. 미겔리토는 이웃에게 맡겼다.
쉼터에 도착했을 때 관계자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작은 봉투를 건넸다. 봉투는 낡았고 구겨져 있었다. 엘로이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접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펼쳤다. 글씨는 어른의 것이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다. 엄마,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흉터투성이고 부서졌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구엘리토를 엄마에게 보냈습니다. 그 아이는 저와 달리 순수합니다. 그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발 그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것이 제가 엄마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불이 모든 것을 가져갔지만 제 마음만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엄마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앞에 설 용기가 없습니다. 용서해주세요. 형, 엘로이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쉼터 바닥에 편지를 가슴에 꽉 눌렀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다. 통제할 수 없이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미난, 그녀가 흐느꼈다. 미난, 제발 엄마에게 와줘. 엄마는 네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엄마는 그냥 너를 안고 싶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거리의 뿐만이 그녀의 울음을 삼켰다. 쉼터 관계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넸다. 도냐 엘로이사,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남자가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이 모든 것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엘로이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차올랐다. 네, 알아요. 그리고 저는 그 의미를 그에게 직접 말해줄 겁니다. 엘로이사는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불길이 타올랐다.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20년 동안 그녀를 속인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녀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숨긴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분노. 그녀는 즉시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초 보유권 기록을 모두 찾아주세요. 화재 당일의 모든 것을요. 사망자 명단, 실종자 명단, 생존자 명단, 그리고 당시 근무했던 모든 직원의 명단도요. 도냐 엘로이사. 그건 시간이 걸릴.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하루 안에 찾아주세요. 탐정은 엘로이사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미겔리토는 엘로이사가 서재에서 나오지 않자 걱정되어 문을 두드렸다. 아주머니, 저녁 안 드세요? 엘로이사는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구엘리토를 보자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미안해, 미구엘리토. 아주머니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형 때문이에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엘로이사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응, 형을 찾고 있어. 형을 꼭 찾을 거야. 형이 발견되면 저는 어떻게 돼요? 미구엘리토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주머니는 형만 원하실 거예요? 엘로이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너도 형도 둘 다 아주머니가 지킬 거야. 약속해.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하지만 미구엘리토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약속을 믿기가 어려웠다. 다음날 오후 탐정이 저택을 방문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다. 엘로이사는 그를 서재로 안내했다. 찾으셨습니까? 엘로이사가 급하게 물었다. 탐정은 파일을 펼쳤다. 네. 하지만 도냐 엘로이사,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입니다. 서초 보유권 화재 사건에는 심각한 조작이 있었습니다. 무슨 조작입니까?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 아이들 중 최소 5명이 실제로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유권 측은 신원 확인 없이 무연고 시신들을 그 아이들로 등록했습니다. 왜일까요? 보유권이 폐쇄되기 전에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로이사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났다. 미난도 그중 하나입니까? 네, 미난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의 시신이 미난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발견입니다. 서류에는 낡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3명의 아이가 있었다. 하나는 10살쯤 되어 보였고 화상 자국이 왼손에 선명했다. 다른 하나는 5살쯤이었고 세 번째 아이는 12살쯤이었다. 이 사진은 화재 일주일 후에 찍혔습니다. 탐정이 설명했다. 서울역 근처에서요. 목격자에 따르면 이 아이들은 함께 거리를 떠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엘로이사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들었다. 이 아이가 미난입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상 자국, 나이,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작은 아이는?
확실하지 않지만 탐정이 잠시 망설였다. 미구엘리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로이사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미겔 리토의 나이를 역산하면 화재 당시 그는 5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목에 있는 흉터, 그것은 서초 보유권의 식별 문신입니다. 엘로이사는 숨을 멈췄다. 그럼 미구엘리토도 그 보유권 출신이라는 말입니까?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미난과 함께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엘로이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미구엘리토가 미난에 대해 아는 이유, 그가 가진 물건들, 그가 하는 말들. 미구엘리토는 단순히 미난을 알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미난과 함께 지옥을 견뎌낸 것이었다. 그 세 번째 아이는 누구입니까? 엘로이사가 물었다.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중입니다. 그날 밤 엘로이사는 미구엘리토를 불렀다. 아이는 거실로 와서 소파에 앉았다. 엘로이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구엘리토, 아주머니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해. 너는 서초 보유권 출신이니? 미구엘리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어떻게 하셨어요? 내 발목의 흉터. 그건 그 보유권의 표시야.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거짓말해서. 저는 아주머니가 알면 저를 싫어하실까봐 무서웠어요. 왜 싫어한다고 생각했니? 왜냐하면 미구엘리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보유권 아이들은 모두 버려진 아이들이었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들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주머니도 알면 저를 다시 버릴 거라고. 엘로이사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 너는 버려진 게 아니야. 너는 기적이야. 미구엘리토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형도 그렇게 말했어요. 형은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남은 건 기적이라고. 우리가 서로를 찾은 것도 기적이라고. 불에서 어떻게 탈출했니? 형이 저를 구했어요. 불이 났을 때 모두 패닉 상태였어요. 하지만 형은 침착했어요. 형은 제 손을 잡고 창문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뛰어내렸어요. 정말 높았어요. 하지만 형이 저를 안고 먼저 떨어졌어요. 형이 저를 지켜줬어요. 엘로이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민한, 그녀의 민한, 다른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이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니? 우리는 도망쳤어요. 형은 말했어요. 다시 보유권으로 돌아가면 죽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거리에서 살았어요. 형이 저를 돌봐줬어요. 음식을 찾아주고 잠잘 곳을 찾아주고 저를 보호해줬어요. 얼마나 오래? 10년이요. 형과 저는 10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엘로이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10년 동안 그녀의 아들은 거리에서 다른 아이를 키웠던 것이다. 10년 동안 그는 생존했던 것이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한밤중에 엘로이사는 일어나 인터폰을 확인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문 앞에 한 사람만 서 있었다. 노인 여성. 엘로이사는 문을 열었다. 노인은 70대쯤 되어 보였다. 주름진 얼굴과 슬픈 눈을 가진 여성. 도냐 엘로이사입니까?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누구십니까? 저는 서초 보유권에서 일했던 간호사입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 아들을 알고 있습니다. 엘로이사의 심장이 멈췄다. 그리고 노인이 계속했다. 당신과 함께 사는 그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탈출한 아이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노인은 엘로이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과 슬픔이 가득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미난. 그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 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엘로이사는 김순자를 거실로 안내했다. 그녀의 손은 통제할 수 없이 떨렸고 다리는 거의 그녀를 지탱하지 못했다. 미구엘리토는 계단에 서서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인식의 빛이 스쳤다. 할머니, 아이가 속삭였다. 김순자는 미구엘리토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미구엘리토, 너를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구나. 서로 아는 사이입니까? 엘로이사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네, 김순자가 대답했다. 저는 서초 보유권에서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미난과 미구엘리토 모두를 돌봤죠. 그리고 저는 화재 당일 그곳에 있었습니다. 엘로이사는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말씀해주세요. 모든 것을. 제발. 김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렸다. 화재는 밤 11시쯤 시작되었습니다. 부엌에서요. 당시 보유권에는 32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탈출했지만 8명이 건물 안에 갇혔습니다. 엘로이사의 가슴이 조였다. 미난도 그중 하나였습니까? 네.
미나는 2층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구엘리토도요. 불이 너무 빨리 번졌습니다. 계단이 막혔고 연기가 건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엘로이사가 말했다. 어떻게? 김순자는 미구엘리토를 바라보았다. 아이야, 기억하니?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구엘리토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작은 손이 옷자락을 꽉 쥐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영희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기침만 나왔어요. 그리고 모두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 다음은 엘로이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형이 제게 왔어요. 형은 제 손을 잡았어요. 형의 손은 이미 타고 있었어요. 불에. 하지만 형은 놓지 않았어요. 형은 저를 창문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형이 제게 뭔가를 말하려고 했어요. 뭐라고 말했으니? 미구엘리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형은 말을 못했으니까 손으로 제 얼굴을 만졌어요. 여기요. 아이가 자신의 뺨을 가리켰다. 그리고 형은 미소를 지었어요. 형이 웃는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형은 저를 밀었어요. 창문 밖으로. 엘로이사는 입을 막았다. 울음소리가 나오지 않게. 저는 떨어졌어요. 정말 높았어요. 아팠어요. 하지만 형이 저를 따라 뛰어내렸어요. 형이 저를 안았어요. 형의 몸이 제 아래에 있었어요. 형이 저를 지켜줬어요. 김순자가 말을 이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두 아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미나는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미구엘리토의 손을 잡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엘로이사가 물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보육원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아이들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미나는 그곳에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엘로이사의 세계가 무너졌다. 고문을? 네. 원장은 미나니 말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두운 방에 가뒀습니다.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로이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일어나 벽에 주먹을 쳤다. 1번, 2번, 3번. 피가 났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미구엘리토가 그녀에게 달려와 그녀를 안았다. 아주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엘로이사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울었다. 그녀가 평생 울었던 것보다 더 많이. 김순자가 계속했다. 하지만 도냐 엘로이사,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나니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엘로이사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미나는 선택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왜냐하면 그가 말한 첫 번째 단어가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없는 세상에서 그 단어를 말하는 것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엘로이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난, 그녀의 아들. 그는 그녀 때문에 침묵을 선택했던 것이다. 저는 20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김순자가 흐느꼈다. 저는 그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록을 조작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보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엘로이사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달 전에 그를 봤습니다. 종로에서. 그는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려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보자마자 도망쳤습니다. 왜 이제야 저를 찾아왔습니까? 김순자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사진이었다. 일주일 전 미난이 제게 이것을 남겼습니다. 제 집 문 앞에. 그리고 쪽지도 함께요. 엘로이사는 사진을 받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25살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은 그녀의 것과 똑같았다. 그리고 왼손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다. 미난이었다. 그녀의 아들이었다. 엘로이사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꽉 눌렀다. 쪽지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김순자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엘로이사는 그것을 펼쳤다. 할머니, 엄마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제가 엄마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제가 엄마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제가 엄마 앞에 설 수 없다고. 저는 부서진 사람입니다. 엄마는 완전한 아들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미구엘리토를 사랑해주세요. 그 아이는 제가 엄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엘로이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다. 밖은 어두웠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쳤다. 민한, 엄마가 여기 있어. 제발 나와.
엄마는 네가 부서졌든 완전하든 상관없어. 엄마는 그냥 너를 안고 싶어. 침묵만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김순자의 전화화가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일입니까? 엘로이사가 물었다. 미난을 찾았습니다. 그는 지금 서울대병원에 있습니다. 그는 심하게 다쳤습니다. 엘로이사의 세계가 멈췄다. 그가 말했습니다. 김순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가 준비됐다고. 이제 엄마를 만날 준비가 됐다고. 엘로이사는 미구엘리토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차 안에서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은 핸들을 쥐기 힘들 정도로 떨렸다. 옆자리에 앉은 미구엘리토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다. 형은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엘로이사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단지 그녀의 아들이 병원에 있다는 것만, 다쳤다는 것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엘로이사는 차에서 뛰어내려 응급실로 달려갔다. 간호사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미난, 내 아들. 미나는 어디 있어요? 한 의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도냐, 엘로이사입니까? 네, 제 아들은요? 제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따라오십시오. 엘로이사는 의사를 따라 복도를 걸었다.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시간이 왜곡된 것처럼. 그들은 중환자실 앞에 멈춰섰다. 환자는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입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그리고 오래된 화상으로 인한 감염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살 수 있어요. 엘로이사의 목소리가 깨졌다. 네, 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망설였다. 그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당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엘로이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엘로이사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것은 미난이었다. 그녀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기억하는 3살짜리 아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25살의 남자였다. 수척하고 창백하고 상처투성이인 남자였다. 엘로이사는 침대로 다가갔다. 한 걸음씩 천천히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그녀는 침대 옆에 섰다. 그리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미난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그 눈, 그녀가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눈, 슬프지만 따뜻한 그 눈. 엄마, 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목소리였다. 엘로이사는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미난의 손을 잡았다. 화상 자국이 있는 그 손, 그녀 때문에 고통받은 그 손. 미나냐. 그녀는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울음이 그녀를 압도했다. 미나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좋은 아들이 되지 못해서. 아니야. 엘로이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너는 완벽한 아들이야. 너는 영웅이야. 저는 엄마를 실망시켰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제가 돌아오지 않아서. 엘로이사는 미난에 대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다. 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잘못한 건 엄마야. 엄마가 너를 버렸어. 엄마가 너를 보호하지 못했어. 엄마가 너를 찾지 않았어. 아니에요. 미난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어렸어요. 무서웠을 거예요. 저는 이해해요. 너는 이해할 필요 없어. 너는 화를 낼 권리가 있어. 너는 엄마를 원망할 권리가 있어. 미나는 엘로이사의 손을 꽉 쥐었다. 저는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저는 그냥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엘로이사는 미난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그녀는 20년 동안 쌓인 모든 슬픔을 쏟아냈다. 그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미나는 이미 그녀를 용서하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미구엘리토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아이는 침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형, 그가 소리치며 침대로 달려왔다. 미나는 미구엘리토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다른 손을 뻗어 아이를 끌어안았다. 미구엘리토, 너를 엄마에게 데려갔구나. 잘했어. 형, 저 무서웠어요. 형이 다시 안 올까봐. 미안해. 형이 용기가 없었어. 엘로이사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미난과 미구엘리토. 그녀의 두 아들. 하나는 그녀가 낳았지만 보호하지 못한 아들. 다른 하나는 그녀가 낳지 않았지만 그녀의 아들이 구해준 아들. 미난, 엘로이사가 말했다. 미구엘리토를 입양하고 싶어. 그 아이를 우리 가족으로 만들고 싶어. 미난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에요? 응. 너는 10년 동안 그 아이를 혼자 키웠어. 이제 엄마가 도와줄 차례야. 우리가 함께 그 아이를 키우자.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미구엘리토도 울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그리고 엘로이사도 그들을 안았다. 그날 병실에서 부서진 가족이 다시 만들어졌다. 몇 주 후 미나는 퇴원했다. 엘로이사는 그를 저택으로 데려왔다. 미구엘리토는 신나서 뛰어다녔다. 그는 미나에게 자신의 방을 보여주고 정원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미나는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이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듯.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 앉았다. 엘로이사가 만든 음식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다. 미나는 포크를 들었지만 먹지 못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왜 우니? 엘로이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저는 이런 순간을 꿈꿨어요. 20년 동안. 엄마와 함께 밥을 먹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엘로이사는 일어나 미나를 끌어안았다. 이제부터 매일 이럴 거야. 매일. 약속해. 미구엘리토도 일어나 그들을 안았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그날 밤 엘로이사는 미나를 그의 방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오래전 준비해 두었던 방이었다. 미나니 언젠가 돌아올 것을 믿으며 보관했던 방. 미나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책상 위에는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는 저를 기다렸어요. 매일, 엘로이사가 대답했다. 매일 밤 엄마는 이 방을 청소했어. 언젠가 네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미나는 침대에 앉았다. 그는 베개를 안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그가 속삭였다. 저는 집에 왔어요. 응, 엘로이사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는 집에 왔어. 그리고 다시는 떠나지 않아도 돼. 몇 달 후 미구엘리토의 입양이 정식으로 승인되었다. 법원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미구엘리토는 울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이제 저는 정말 가족이에요? 아이가 물었다. 그래, 엘로이사가 대답했다. 너는 우리 가족이야. 영원히. 미나는 미구엘리토를 안아 올렸다. 너는 내 동생이야. 진짜 동생. 그날 밤 엘로이사는 두 아들과 함께 거실에 앉았다. 그들은 사진 앨범을 보고 있었다. 옛날 사진들, 그리고 새로운 사진들. 엄마, 미나니 말했다. 제가 미구엘리토를 엄마에게 보낸 이유를 아세요? 왜? 왜냐하면 저는 알았거든요. 엄마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미구엘리토가 엄마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엘로이사는 두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는 한 아들을 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아들은 그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선물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모두 서로를 구했다. 나는 첫 번째 아들을 구하지 못했어. 엘로이사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두 번째 아들을 구하는 법을 가르쳐줬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어. 미난과 미구엘리토는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다. 그들은 함께 엘로이사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 순간 부서진 세 개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완전한 가족으로.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가 영원히 고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엘로이사처럼 우리는 과거에 갇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진실을 가르쳐줍니다. 구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을 통해서요. 만약 당신이 엘로이사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2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당신은 용기를 내어 그를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멈춰섰을까요? 미나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고 믿었기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처와 흉터까지도 껴안습니다.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부서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서진 조각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가족처럼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누군가는 바로 지금 이 메시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메시지, 두 번째 기회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부서진 것들도 다시 온전해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요. 당신의 댓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들려주세요.